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시작이 너무 웅장했나요? 오늘은 쌤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정보화 사회와 연관지어 한글의 우수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살펴본 뒤에는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의 학습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글의 여러 가지 우수한 점들은 정보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한글은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왜냐면 한글은 다른 문자에 비해 글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의 문자인 한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알파벳과 비교해 볼까요? 한자의 수는 5만 개 이상이에요. 중국의 컴퓨터 자판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몇 장의 사진을 쌤이 준비했어요. 자판이 엄청나죠? 문자 5만 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자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용법을 익히는 것 또한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일본의 문자 수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면 100여 개가 된대요. 중국의 한자와 일본 가나는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할 때 먼저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하고 나서 해당 문자로 변환을 해야 한대요. 자판에 표시된 문자가 입력하는 즉시 기록되는 한글과 달리 엄청 번거롭겠죠? 그나마 문자의 수가 적은 로마자 알파벳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50여 개인데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역시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하고 체계적인 문자가 확실하죠? 글자 수가 다른 문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한글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도 한글을 금방 외우고 익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와우. 한글은 글자 수가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음과 모음자의 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컴퓨터 자판에서 오른쪽은 모음, 왼쪽에는 자음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죠.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벳보다 타자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글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글의 우수성 두 번째는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이를 확장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의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글의 기본자 중 하나인 기역은 기역을 소리낼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 즉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본따 만들었죠. 글자 형태가 그 소리내는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기역보다 거세게 발음되는 키읔은 기본자인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 만들어졌죠. 그리고 쌍기역은 기역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 만든 것으로 기역보다 된 소리죠. 한글은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기역의 창제 원리를 공부한 외국인이 기본자 시옷을 배운다면 지읒, 치읓을 배우는 것은 일사천리겠죠? 한글은 발음의 특성까지도 글자에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자예요. 한글의 기본자는 자음 5자, 모음 3자뿐이에요. 8자를 알면 나머지 글자들은 8자에서 규칙적으로 만들어낸 글자이기 때문에 금방 배우고 익힐 수 있죠. 한글은 참 간결하고 과학적이며 확장성이 큰 문자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입력할 때도 한글은 8개의 기본자를 바탕으로 12개의 조작 단추 안에 자모를 배열하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영어의 알파벳과 비교해서 한글이 배우기 쉬운 까닭을 살펴볼게요. 한글의 기본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발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리가 비슷하면 모양도 비슷합니다. 반면에 영어는 소리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모양이 각기 달라서 글자 하나하나의 형태와 소리를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오는 항상 오로 발음하지만 영어 알파벳 오는 단어에 따라서 dog, top, no, 다양하게 발음됩니다. 각 단어에 쓰인 글자의 소리값을 외워야 하죠. 아의 경우에도 하나의 문자가 아라는 하나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의 A는 다양한 소리값을 가져요. 하나의 문자가 다양한 소리값을 가지기 때문에 각 단어에 쓰인 글자의 소리값을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불편하겠죠? 한글의 모음자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고 소리 나지 않는 글자가 거의 없다는 점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 등 한글 정보화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요. 마지막으로 한글의 표기 방식인 모아쓰기를 살펴볼까요?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아쓰므로써 정말 많은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날 한글 표기에 사용되는 자음자 14자와 모음자 10자를 모았으면 무려 11,172가지의 글자 조합을 만들 수 있대요. 이 모아쓰기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영어의 알파벳처럼 가로로 풀었으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이 길어져서 읽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에 반해 한글은 모음자를 중심으로 하여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 글에서 어근 또는 어간을 찾아내기도 쉽답니다. 한글이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까닭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 컴퓨터 자판에서 글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서 타자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 두 번째, 휴대전화 자판은 조작 단추가 적어서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점. 세 번째, 기계 번역 및 음성 인식 측면에서 문자와 소리가 서로 일치하여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서 아주 유리하다는 점. 즉, 공개된 정보를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은 반짝반짝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시 살펴볼까요? 오늘 학습해야 할 목표를 모두 달성했나요? 수업을 열심히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학습 목표를 달성했겠죠? 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는 친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 수업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그로 인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쌤은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